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김 박사님.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네. 상당히 저도 거래를 하면서 네. 금융거래를 하면서 야 이거 나 잘못 보내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그것을 주제로 가져오셨네요. 네.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네. 차고송금. 네, 차고송금. 이 차고송금이라는 개념이 2021년도에 그 예금자보호법에 법에 들어온 네, 겁니까? 법에 이제 개념 정리가 됐어요. 법적 용어가 된 거네요. 얼마나 차고송금이 많았으면 그 분쟁이 많았으면 차고송금이라는 개념이 법의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됐을까 그러네요.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차고송금된 건수가 네. 20만 건이 넘다. 20만 건이요? 네. 그 중에서 10만 1000건이 미반환된 반환이 또 안 됐어요. 안 된 거로 또 절반씩이나 집계가 됐어요. 야. 그 사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소액인 경우, 비교적 소액인 경우는 네. 귀찮고 시간이나 비용도 들고 해서 자진 스스로 이제 포기한 경우가 많아서 또 그 외에는 이제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해서 거절. 네, 뭐 그런 기타 이유로 해서 절반 이상이 반환이 안 됐어요. 아. 그러니 얼마나 금융당국에 민원이 제기가 됐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2021년도 7월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네. 이제 개인이 그렇죠. 소송을 해서 받는 경우가 그밖에 없었죠. 그 방법밖에 없는 네. 거죠. 원래.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기존에 차고송금이 발생하면은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은행은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고송금에서 받은 사람한테 자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돌려주면 제일 땡큐죠. 제일 좋은 해피한 경우예요. 네. 안 주면 골치 아파지네.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소송을 하더라도 네. 상당한 시간과 그렇죠. 또 그 안에 또 뭐 압류라든지 그 계좌에 차고송금한 계좌에 압류가 돼 있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네요. 못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압류 통장에 송금 나오면. 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8월 17일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어떤 겁니까? 차고송금을 했을 경우에 네. 차고송금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채권을 채권 양수 계획을 채권 매입합니다. 차고송금된 그 반환 채권을 양수해서 이제 대신 이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에서 명령 확정을 받으면 이제 받은 금액을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제하고 돌려주는 네. 그런 경우예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좀 해주는 거군요. 네. 39조 이게 있는데 네. 이제 다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하거나 못 돌려줘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는 경우는 네. 예금보험공사 이제 빠집니다. 알아서 해. 그때는 알아서 해. 둘이 이제 당사자 알아서 해라고 이제 빠집니다. 어쩔 수 없네요. 네. 상당히 많은 도움은 되지만 완벽하게 이제 실효성을 거두기는 조금 부족하다. 네. 한계는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반환 제도를 통해서 뭐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럼 제 질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수취은행에서 차고송금으로 이제 A라는 은행이 돈이 들어왔죠. 네. 근데 A라는 은행에서 고객과 대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은행이 대출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차고 송금된 돈을 갖고 대출 그렇죠. 대출도 안 갚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뭐 이게 잘 됐다 하고 잘 됐네. 이거 사게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쌤쌤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예,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판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은행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차고로 돈 들어왔는데 아싸 하고서 상계해버리면 그것은 송금 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라는 건 기회랑 비슷한 얘기인데 기화로 그의 희생으로 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이것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제도 이거 기능을 일탈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행사에 대한 남용이다 라고 해가지고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싸 좋다고 해서 이거 상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쉽게 돈 벌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원칙은 그런데 네. 그 뭐 예외가 또 있잖아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차고 송금된 그 계좌 돈이 들어온 계좌가 압류 계좌예요. 압류 계좌라든지 그래가지고 또는 제3자에 의해서 이미 압류가 돼 있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이 상계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는 상계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가압류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차고 송금 되기 전에 가압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가압류가 하나 있었어요. 또 차고 송금일 이후에는 그 건강보험공단이 또 압류까지 했어요. 이 계좌에는 압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고 송금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그 안 좋은 케이스 이 계좌에다가 하여튼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지면 안 돼요. 돈을 입금한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아싸하고 상계를 또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아싸하고 상계할 수 있느냐 판결이 가졌어요. 원심에서는 신의칙 위반, 권리 남용 이렇게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에서 상계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원심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는 그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가압류가 먼저 돼 있었죠. 차고 송금 전에. 네, 가압류가 돼 있었어요. 차고 송금 뒤에는 또 본보에 압류가 또 들어와 있고. 근데 자 보세요. 가압류가 그 차고 송금된 계좌에 들어오게 되면 은행 그 예금 약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대출 채권 같은 것은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려서 안 되겠다라고 약관에 다 돼 있어서 기한 이익이 상실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대출 채무의 변제기가 한 2년 3년 뒤인데 그게 당장 이제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도래한 걸로 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의미가 뭐냐면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건 즉 은행이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즉 상계 적상, 좀 어려운 말로 상계 적상의 상태가 생겼다라는 걸 의미해요. 가압류가 되고 있어. 근데 그렇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것은 적상의 상태가 이르고 그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피고 상계권 행사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이런 경우에까지는 할 수는 없다. 허용이 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예외적인 걸로. 은행 입장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차고 송금이 됐는데 수취인이 승낙을 안 한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취인이 승낙을 안 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송금한 사람이, 차고 송금한 사람이 그 수취인의 의사를 확인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수취인에게 반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만약 그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차고 송금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상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몰랐으니까 이건 뭐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겠네요. 그런 이제 판결이 있고요. 그러면 차고 송금된 돈을 왜 안 돌려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차고 송금을 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죠. 사용을 해버렸다면. 중요한 말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참. 그 사례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자신의 계좌에 3억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거금이군요. 거금이 들어오니까 아주 눈이 살짝 좀 약간 뒤집혔는 것 같아요. 그럴만하네. 이 돈을 전에 다른 계좌로 이체해 버렸어요. 즉시 발견한 즉시 이체를 해버렸는데 땡 잡았다. 이때 이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이제 우리 법원은 이제 판단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법원에 오래전부터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러면 그 차고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죄가 될까요? 무조건의 방점을 찍어야 되고요. 무조건 횡령죄가 될까? 라는 의미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선은 차고 송금된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해야죠. 인식을 해야 되죠. 그죠? 인식을 해야 하고 내가 이 차고 송금된 돈을 써야겠다 이참에. 그런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게 이제 횡령의 범죄거든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차고 송금된 경우를 모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돈을 평소에 전화 이체로 이제 금융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수취인 말씀드린 거예요. 차고 송금된 그 계좌의 수취인이 전화 거래로 이제 왔다 갔다 거래를 하고 이제 돈 찍히는 걸 이제 뭐 딱히 확인을 안 하는 상태에서 차고 송금된 돈이 이제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평상시 차고 송금된 금원하고 네. 통장의 잔고가 네. 거의 계속 일치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고 송금이 돼도 이거 뭐 내 돈이건이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차고 송금이 된 돈을 써도 횡령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3억 2천만 원 돈 들었는데 전액을 이체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그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은 분은 예. 돈을 전액 뭐 이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평상시 쓰는 패턴대로 돈을 이렇게 조금씩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기 돈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눈에 선이 보여요. 아, 이거 돈 써버렸으니까 고소했겠죠. 그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야, 이거 횡령이다. 그래서 막 쪼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아, 이분 억울하다. 난 진짜 몰랐다. 네. 이게 법정까지 가가지고 네. 통장 거래 내용 쫙 하면서 봐라. 나는 이게 쭉 해서 그냥 썼을 뿐이고. 한꺼번에 인출한 적도 없고 내가 쓰던 패턴대로 그냥 썼을 뿐이다. 전화로 송금하고 나는. 통장도 잘 안 찍어보고. 그랬다. 그래서 어렵사리 네. 잘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됐는데 그러니까 고생 좀 하셨겠네요. 이중 송금, 차고 송금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은 횡령죄로 위로하기는 좀 어렵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이제 2020년도에 판결이 난 건데 네. 1,775만 원이 이제 차고 송금됐는데 네. 이걸 이제 뭐 개인 빚이나 뭐 유흥비로 소비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횡령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예. 벌금 500만 원이 이제 선고됐더라고요. 오늘 차고 송금에 대한 아주 재밌는 사례도 여러 개 봤는데요. 네. 아유, 박사님 감사합니다. 차고 송금이 제가 간단히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그 나이가 지긋하신 그 고령자분들보다는 네. 젊은 사람들이 차고 송금하는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고 송금을 한다고요? 네. 의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인분들은 꼼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이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렇죠. 탁탁탁 빨리 하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눌러버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20, 30대 젊은 층들이 차고 송금이 많다고.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송금할 때 확인 두세 번 확인하시나요? 네, 저 확인 여러 번 하죠.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네. 보낸 다음에 또 수취인 계좌 이름 뜨잖아요. 그럼 그것도 확인하고 그게 이제 그게 정확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확인을 하는데 여러 번 확인을 하면 차고 송금할 확률은 낮아지는데 그렇죠.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로그아웃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불편하죠. 그런 경우. 예,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차고 송금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 보내시면 돌려받는데 걸린 시간은 수만 배예요, 수만 배. 맞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늘 김 박사님이 또 아주 유용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를 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안녕.